그 다음 날도 새벽 1시. 전화는 정확했다. 분 단위까지 거의 어긋나지 않았다. 나는 어느 날부터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12시 57분쯤 되면 눈이 저절로 떠졌다. 기계처럼. 몸은 미래의 긴장을 미리 복제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딸은 또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엄마 있지. 그 한 문장이 거의 전부였다. 때로는 10초 이야기를 하다가 끊었고 어떤 날은 그냥 브리딩만 30초 흘리고 아무 말 없이 꺼졌다. 나는 몇 날은 억지 질문을 던질까 고민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이를테면 이런 짧은 문장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괜히 밀어붙였다가 딸이 이 말도 안 되는 자투리 연결마저 끊어버릴까봐. 그러니 나는 전화의 내용보다 전화를 건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선택을 했다. 이 행동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녀를 매일 새벽 1시라는 동일한 시각으로 나를 호출하게 만드는가? 나는 그것이 딸이 지금 살아있다는 좌표 확인 같은 거라 직감했다. 딸은 직장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주말에도 평촌으로 내려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집에 오면 그걸 내가 욕망할까봐 딸은 아예 언제 간다라는 예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리를 조절하는 것 같았다. 그 경계선이 나를 가장 괴롭게 했다. 너무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는 이상한 간격. 사람 사이의 중간지대가 가장 오래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걸 우리 세대는 안다. 완전한 이별보다 희망이 남아있는 중간의 느린 고립이 사람을 더 고문한다. 나는 매일 그 중간을 견뎠다. 며칠 뒤였다. 새벽 1시 전화 이후 딱 1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딸에게서 문자 한 줄이 왔다. 엄마 나 걷는 게 요즘 좀 불편해. 그 문장은 너무 담백하고 건조했다. 마치 감기에 걸려 콧물이 조금 난다고 말하는 수준의 톤이었다. 나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병원 가봐야지. 딸은 3시간 뒤에 답했다. 알았어. 시간 나면 갈게. 그 말조차 허공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보았다. 시간 나면. 그러나 직장인 30대 초반에게 시간은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딸은 병원에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혹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쯤 되면 엄마라는 존재는 단서를 수집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 단서들은 불안과 무지에서 섞인다. 딸이 회사에서 일하던 방식, 스트레스의 형태, 이전에 했던 짧은 몸 상태 언급들. 심지어 딸이 좋아했던 음식의 취향도 단서가 된다. 나는 매일 딸의 과거 말들을 재배열해 의미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의미는 그렇게 수집되지 않았다. 의미는 어느 날 통째로 하나의 덩어리로 온다. 딸은 어느 날 전화를 끊기 직전 아주 짧은 문장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엄마 몸이 이유 없이 부어오를 때가 있어. 그 말은 음식 알러지 같은 가벼운 선에서 끝나지 않는 깊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내부 붕괴인지 어렴풋하게 직감되는 문장이었다. 육체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 안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건 마음의 불안과 별개로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안쪽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평촌 한의원, 정형외과, 내과 그리고 대형 병원 예약 시스템까지 검색했다. 어떤 과로 가야 하는지 어떤 병명인지 모른 채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 채. 난치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지만 나는 그걸 텍스트로 완성시키지 않았다. 텍스트로 완성시키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된다. 인간은 누군가의 병을 이름으로 봉인시키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간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름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딸의 세계가 완전히 절망으로 굳지 않도록 지연시키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저녁 새벽 1시를 대비해
가스레인지를 조용히 정리해두는 습관이 생겼다. 물컵에 물도 미리 채워두었다. 딸이 어떤 말을 하든 나는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딸이 나를 부르는 이 새벽 일시는 구조 요청인지 생존 확인인지 혹은 그 중간 어디쯤인지 모를 신호였다. 하루는 딸이 말했다. 엄마, 나 이 전화 안 하면 숨이 더 빨리 차. 그 말은 은밀한 내부 고백이었다. 의학 언어 이전의 원초 감각. 숨이 차는 마음. 숨이 막히는 마음. 그리고 그 감각을 잠시 진정시키기 위해 딸이 선택한 방식이 나라는 사실. 나는 그걸 듣고 나서 혼자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딸이 나는 존재를 이 새벽마다 호출하는 이유는 내가 해답이어서가 아니라 딸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그 확인 의식은 계속됐다. 그 의식의 끝이 어디인지 나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의식은 분명 어느 지점에서 어떤 결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 한 개월 후 그 결말이 도착했다.